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안과 소랑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내장 수술 그리고 백내장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원래 이런 수정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정체를 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수정체를 없애고 나서 그냥 빈 공간으로 두게 되면 빛이 모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인공 수정체입니다. 이 인공 수정체는 내 눈에 원래 들어있었던 수정체를 대신해서 빛을 모아서 망막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 인공수정체가 딱딱하지 않느냐, 눈 안에 이물감을 유발하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굉장히 작고 부드럽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좀 딱딱하고 약간 유리나 아크릴과 비슷한 소재를 썼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부드럽고 눈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잘 접히는 소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감을 특별히 유발하지도 않고 눈에 해를 끼치는 일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공수정체는 안과에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인공수정체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초점 인공수정체,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다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한 군데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서 까만 종이를 태우는 놀이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거리를 조절해서 이 돋보기의 불빛이 한 군데에 맺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돋보기가 바로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초점 수정체는 초점을 한 군데에만 잘 맺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멀리를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중간거리나 가까이는 흐리고 잘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자, 이 인공수정체는 완벽하게 가까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시된 것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것입니다. 아마 멀티포칼 IOL 혹은 노안교정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눈 안에서 초점이 멀리, 중간, 그리고 가까이 세 군데에서 혹은 네 군데 정도에 맺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가까이 한 30cm에서 40cm 정도 거리, 핸드폰이나 책을 보는 거리가 잘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중간 거리, 모니터 70cm 정도 안팎이 잘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가 잘 보이게 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눈 안에 넣으시게 되면 핸드폰을 보다가 모니터도 보고 그리고 멀리서 텔레비전도 한 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눈에 이득이 될 때가 있고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멀리와 중간과 가까이를 다 잘 보이게 해주려다 보니까 빛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는 한 곳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명도의 저하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눈 안의 감도가 굉장히 민감하거나 아니면 각막 혹은 망막, 신경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 감도의 저하를 체감하실 때 멀리, 중간, 가까이가 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약간 불만족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 노안이 교정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미리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의 회절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빛이 어느 정도 퍼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렌즈가 굴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굴절형 렌즈는 아마 어르신들의 다초점 안경을 생각하시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 초점은 멀리가 보이게 맺혀주고 일부 초점은 가까이로 맺혀주는 겁니다. 물론 중간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이가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초점은 두 군데서 많이 맺히기 때문에 멀리와 중간거리 혹은 멀리와 가까이가 잘 보이게 됩니다. 물론 빛의 양이 전반적으로 많이 눈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절형 3중 초점이나 4중 초점 렌즈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도 잘 보이는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나 특정 거리를 봐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직업에 따라서 조금 선정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잘 만든 분들이 계시지만 눈에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라식 또는 라섹을 해서 내 눈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좀 줄어들어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인데요. 아마 안과에 가시면 프리미엄 단초점 인공수정체라고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이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놓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는 멀리부터 모니터 정도 거리까지 어느 정도 중간 거리 혹은 근거리까지 끊임없이 잘 보이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퍼지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빛 번짐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운전을 하셔야 된다거나 눈에 질환이 있거나 예전에 다른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주로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시는 편이 결과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인공수정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은 회절형 인공수정체, 한쪽은 단초점 인공수정체 또는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 이렇게 양쪽을 짝짝이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눈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내 직업에 따라서 빛 번짐을 최소로 해야 된다든지 혹은 멀리와 가까이를 모두 잘 봐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선택을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양쪽이 완전히 다른 렌즈가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주로 쓰는 눈이 있고 약간 보조로 사용하는 눈이 있습니다. 주로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오른쪽 눈이 주로 쓰는 눈이기 때문에 그쪽 눈에 멀리가 잘 보이도록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보조로 사용하는 눈에 조금 더 근거리가 잘 보이도록 힘을 실어주는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멀리와 근거리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난시가 교정되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넣는 게 조금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아주 단순한 단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완전히 적용이 되지만 난시가 교정되는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난시를 교정하는 걸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난시라는 개념에 조금 더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난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경점에 갔을 때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시라는 거는 내가 가까이는 보이지만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걸 얘기하고 원시는 반대로 멀리는 좀 더 보이지만 가까이 잘 안 보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난시는 무엇이냐? 사람의 각막과 수정체는 위아래가 다소 눌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막 같은 경우도 약간 럭비공 같이 찌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로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과 세로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의 크기가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물이 겹쳐 보이고 약간 흔들리는 듯이 보이는 걸 난시라고 합니다. 그럼 난시랑 백내장 수술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난시는 각막에서도 생기지만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에서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각막에 생긴 난시와 수정체에 생긴 난시가 합쳐져서 중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각막에 1의 플러스 1의 난시가 있는데 이 수정체에는 마이너스 1의 난시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수정체가 각막의 난시가 맞춰져서 전체 합의 난시가 0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살아오면서 난시가 없고 불편 없이 잘 사셨어요. 그런데 이 수정체를 빼고 난시가 없는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이 각막에 있는 플러스 1의 난시가 오히려 드러나게 됩니다. 숨어있던 난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전에는 난시로 인해서 불편감을 못 느끼셨는데 오히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난시가 생겨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각막에 있고 수정체에 있었던 분들은 이 각막에 있는 난시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인공수정체에도 난시를 넣어서 교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인공수정체에 난시를 넣지 않고서도 각막에 흠을 낸다거나 하면서 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확실하게 각막의 난시를 보완하는 방법은 수정체에도 난시를 넣어서 같이 중화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수정체에 난시를 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저는 안경을 써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안경으로 남아있는 난시를 충분히 교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안경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은 수정체에 난시를 넣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백내장 수술할 때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 그리고 난시를 교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공수정체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